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상나 그것은 아름다운 단풍과 닮았는지도 모른다. 나무들은 두껍게 쌓인 눈을 참고 견뎌 싹을 틔우고 하늘 높이 가지를 뻗어 잎을 내고 장렬하는 태양에 자신을 단련시킨다. 이윽고 그 결과 불꽃 같은 단풍이 된다. 그리고 잎은 떨어지는 순간까지 자신을 빨갛게 불태운다. 보는 이에게 행복을 주려는 듯이 단풍은 인생의 만년을 상징하며 삶을 완전 연소하고 내뿜는 선명한 색채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 원숙한 아름다움은 푸른 잎의 청춘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 않다. 신심 선배들이 인격의 광채를 더욱 빛내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 그것이 그대로 광선유포의 확대가 된다. 그러한 분들의 존재야말로 모든 동지의 자랑이고 창가에 더할 나위 없는 보배이다. 지도부의 노래 영원한 청춘의 가사와 악보가 세이쿄 신문에 실린 11월 10일 세이쿄 신문 야마나시판에 역시 시니치가 작사한 야마나시의 노래 문화 향기로워라가 발표되었다. 처음에는 현지 멤버가 이 노래의 작사에 몰두하여 완성한 안을 시니치에게 보냈다. 하지만 야마나시현 현장도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야마모토 선생님이 가사를 지어주셨으면 하고 부탁했다. 신이치는 받은 가사를 참고하면서 멤버들이 요청하는 일이라면 힘껏 응하자는 마음으로 작사했다. 창가 문화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11월 3일 신이치는 가사를 완성해 야마나시 동지에게 전달했다. 곧바로 작곡 담당자가 작곡에 들어가 노래가 탄생했다. 야마나시의 노래 문화 향기로워라는 11월 9일 야마나시 본부에서 열린 야마나시현 지부 간부회에서 발표되었다. 1. 보라, 엄연히 빛나는 후지산. 우리와 역사를 말하노라. 이 땅 존귀한 야마나시는 언제까지나 찬탄하노라. 힘이 솟는다. 2. 어린 잎은 이슬에 젖어 낙원의 광포의 막 이 땅에서 자 일어서노라. 야마나시는 문화의 꽃 향기롭게 피어라. 3. 이강 저강 몇몇 해인가 지용의 눈동자는 달려간다. 지금 이기노라 야마나시에 그대와 우리의 난공불락의 성. 아, 이 성은 황금성. 후지산이 빛나는 야마나시는 시니치에게 스승과 함께 청춘의 추억을 새긴 천지였다. 1955년 6월 11일에서 12일 이틀 동안 도다 조세이에게 마지막이 된 수호회 야외 연수를 야마나시현 가와 구치 호반과 야마나카 호반에서 열었다. 청년들은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름도 하면서 땀을 흘렸다. 11일 저녁 도다와 함께 둘러 앉아 간담했을 때 선생님, 금이환영이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다. 도다의 제자가 되어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최고이고 영원한 비단옷이 아니겠는가. 이 비단옷이야말로 최고이고 불변의 비단옷이다. 진실한 비단옷이란 세간의 영예나 지위, 명성이 아니라 광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는 사실을 도다는 젊은 생명에 깊이 새겨주고 싶었다. 청년들은 창가의 사자로서 광선유포라는 지용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속에 영원불변한 최고의 영예가 있음을 깨닫고 새로이 결의했다. 그리고 각지로 흩어져 은사의 서원인 회원 75만 세대 성취를 위해 대진격을 개시했다. 그 역사를 신이치는 광포의 막 이 땅에서라고 읊었다. 수호회 청년들이 걸기한 땅인 야마나시에 모인 이 동지들이 광포 제2장을 앞장서서 이끌기를 신이치는 강하게 염원했다. 또 문화의 꽃 향기롭게 피어라에는 시니치가 야마나시에 거는 큰 기대가 담겨 있었다. 문화는 학문으로 감화한다는 뜻으로 인간의 마음을 일구는 작업이라고 해도 좋다. 폭력이나 권력 그리고 금력과 같은 인간을 위협하는 외부의 힘과 맞서 싸우며 인간성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다. 인간 생명의 개혁을 기반으로 하여 야만을 평화로 바꾸고 사회 번영을 지향하는
광선유포 운동이야말로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는 일이다. 시니치는 시정 풍부한 야마나시에서 지역 광포에 큰 성을 구축해 인간 문화에 큰 꽃송이를 피우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도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아 뛰어난 인재를 무수히 많이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갑양 구남에는 가이 지방을 근거지로 활약한 전국 시대의 무장 다케다 신겐의 사람은 성, 사람은 돌담, 사람은 해자라는 글이 씌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힘을 발휘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한 성이 되고 돌담이 되고 해자가 되어 철벽같이 수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재 육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리더가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촉발되어야 비로소 분기한다. 촉발시키려면 자신이 나날이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 자신이 마음속의 스승을 간직하고 구도심을 불태우며 새롭게 도전을 거듭하면서 자신을 연마해야 한다. 특히 엄히 경계해야 할 점은 만심과 방심이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며 함께 행동하면서 신심의 기본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은 방치하면 성장하지 않는다. 야마나시의 대지를 수놓은 과수처럼 손수 보살피고 정성을 쏟은 만큼 성장한다. 그리고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는 리더의 신념은 우뚝 솟은 후지산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시니치의 눈동자에는 21세기의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야마나시의 인재성이 찬연히 빛났다. 1978년 11월 9일 저녁 야마모토 시니치는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로 갔다. 이해 들어 여섯 번째의 간사이 지도를 위해 서였다. 이번에는 오사카의 이즈미사 도시에 완성된 센슈 문화회관의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 근행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간사이 동지와 함께 홍교의 금자탑을 세운 1956년 오사카 투쟁으로부터 벌써 22년이 지났다. 신이치는 간사이가 영원히 상승의 대성이기를 바랐기에 지금 다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포석을 놓고 싶었다. 신이치는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도요나카시 간사이 마키구치 기념회관에서 열린 간사이 최고회의에 참석했다. 신이치의 투쟁은 중심 간부 지도부터 시작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은 많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선유포의 리더는 당연히 강성한 신심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넓고 깊게 교양을 갖춰야 합니다. 학력이나 지식이 그대로 교양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배운 것을 지성과 견식으로 발휘하고 인격으로 빛내야 진정한 교양입니다.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고 배우는 동시에 사색을 거듭하면서 날마다 꾸준히 자기 개발에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광선유포라는 원정을 위해 건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폭은 폭식을 삼가고 올바른 식습관을 염두에 둬야 하며 피로가 쌓이면 일찍 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날마다 체조를 하고 또 손 씻기와 입 헹구기도 열심히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등 기본적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은 도리입니다. 신심을 하니까 건강에 주의하지 않고 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건강해지겠다고 깊이 결의하고 창조에 힘쓰면서 총명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심의 세계에서는 과제 하나하나에 언제나 진지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학교 활동은 현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불도수행입니다. 불도수행은 자신과의 대결이며 자신의 한계를 타파하고 마음을 강하고 크게 하여 경애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아무리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며도 근저에 적당히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인간 혁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고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크게 성장합니다. 신심이 타성에 빠지면 근저에 있는 진지함이 약해져 열심히 하는 척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간부라도 신심의 환희가 사라지게 되고 타인을 촉발시킬 수도 없습니다. 22년 전 그 오사카 투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모두가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희가 있고
공덕이 있고 확신이 끌어올라 감동 속에서 개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심이 되는 간부 여러분은 새로운 상승 간사이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이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치의 목소리에는 간사이가 크게 비약하기를 강하게 바라는 심정으로 가득했다. 이튿날 10일, 신이치는 2년 10개월 만에 오사카시 남쪽에 인접한 사카이시의 사카이 문화회관, 훗날 사카이 평화회관을 방문했다. 초창기 오사카 지부에 이어 간사이에 탄생한 지부가 사카이 지부였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지부였지만 그 분투는 오사카 지부를 붕괴시킬 만큼 간사이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 또 사카이는 예로부터 명나라와 남만 등의 무역으로 번영해 거상들이 자치 도시를 만들었다. 상인들의 문화도 번성해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이 맥동하는 지역이었다. 신이치는 그 긍지 드높은 기풍을 이어받은 사카이에서 간사이 강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싶다고 생각했다. 사카이 지부는 1953년 11월에 탄생했다. 신이치가 사카이를 방문했을 때 지부 결성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사카이 문화회관에 모인 대표 간부와 함께 25주년을 축하하는 근행회를 열었다. 사카이 지부를 결성하기 한 해 전에 8월 14일, 신이치는 사카이에 첫 걸음을 새기고 자담회에 참석했다. 이날은 신이치가 도다 조세이를 만난 지 꼭 5년이 되는 기념일이고 가슴에는 사제 공전의 결의가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1956년과 1957년에 오사카 투쟁을 지휘할 때도 몇 번이고 사카이를 방문한 추억이 있다. 사카이 문화회관에서 근행을 마치고 신이치가 자리에 앉자 사카이 지부 초대 지부장을 지낸 아사다 히로시의 안경을 쓴 온화한 얼굴이 보였다. 신이치는 반갑게 말을 건넸다. 오랜만에 뵈니 기쁘군요. 초창기에 투쟁한 선배가 언제까지고 건강하게 활약하는 모습은 후배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불법의 진실, 창가학회, 신앙의 정의는 일생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70대, 80대, 90대가 되어도 청년 시절의 신념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기쁘게 광선유포를 위해 꿋꿋이 살아가야 합니다.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 신심은 진짜다. 생애를 걸어도 후회 없는 신앙이다 하고 안심하면서 신심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화려하게 간부로 활약했는데 어느새 활동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배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탈해 하겠습니까? 선배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신심은 생애에 걸쳐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사다는 이미 76살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젊은 투지가 넘쳤다. 기쁘군요. 마치 청년 같습니다. 몇 살이 되든 이 기상이 학회 정신입니다. 영원한 청춘입니다. 신이치는 간담을 나누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분의 분투 덕분에 창가 학회는 크게 발전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책임을 짊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연히 학회 운동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인간과 함께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종교임을 증명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학회가 모터보트라면 지금의 학회는 대형 유조선입니다. 유조선이 맹렬한 속도로 만을 가로질러 나아가면 큰 물결이 일고 주위의 작은 배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세심하게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리입니다. 급하게 나아간다고 사회성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단체보다 사회성을 존중하는 학회이고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앞으로의 항구적인 학회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가정을 반석같이 만들어 발밑을 단단히 다지고 지역의 신뢰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사회는 가정의 집합체이다. 화목하고 생기발랄하며 온기로 가득한 가정은 그 자체가 불법의 실증이 된다. 그리고 행복의 항로를 비추는 지역의 등대가 된다. 신이치는 사카이 문화회관에서 근행과 지도를 마친 뒤 이즈미사 노시 센슈 문화회관으로 서둘러 갔다. 오사카에는 수없이 왔지만 좀처럼 센슈를 방문하지는 못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오사카 남쪽의 요충지인 센슈 방면을 격려하는 데 힘을 쏟고 싶었다. 이듬해에는 7개의 종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출발의 때를 맞이한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방문하지 못한 지역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동지를 만나 격려하자고 굳게 다짐했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 행동 속에 광선유포의 확대가 있다. 한 사람의 동지가 사명감에 불타 일어서면 그 불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차례차례 옮겨 붙어 광활한 들판을 불태우며 환하게 타오르기 때문이다. 센슈 문화회관은 1978년 11월 5일에 막 준공한 회관이다. 센슈는 양파 등 채소 재배와 수건 등을 생산하는 섬유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지만 점차 베드타운으로 바뀌고 있었다. 또 센슈 앞바다에는 간사이 신공항, 간사이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계획도 있었으므로 일본의 새로운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 풍부한 지역이기도 했다. 오후 4시 전 시니치는 센슈를 방문했다. 회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마중 나온 멤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멋진 회관이군요. 센슈는 승리했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는 노란색, 흰색, 보라색 등의 대륙군화와 현의 국화가 회관 현관에도 뜰에도 가득 놓여 있었다. 국화가 아름답군요. 정성이 가슴 절절히 느껴집니다. 국화는 1265송이라고 한다. 각 대블록 훗날 지구의 멤버가 정성껏 기른 국화이다. 국화의 꽃말은 청정, 고결이다. 신이치는 꽃말 그대로 센슈 동지의 친심과 삶의 자세를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신이치는 센슈 문화회관을 처음 방문한 기념으로 농나무와 벚나무를 식수하고 동지들과 함께 기념사진 카메라 앞에 섰다. 신이치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몇몇 들어왔다. 오사카 투쟁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고락을 함께한 동지들이다. 오랜만입니다. 신이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당시 청년부 실장인 신이치가 이즈미오 스시에서 활동을 지휘했을 때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간담한 20여 명의 동지들이다. 그날은 모두 힘껏 분투하고 모였으므로 지도회가 끝날 무렵에는 무척 시장했다. 그래서 신이치는 회관 별실에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간담하기로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며 생에 불태의 신심에 힘쓰도록 강조했다. 이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모두 잊지 않았다. 맹세는 행복을 향한 씨앗이 된다. 22년 전에 신이치와 저녁을 먹으면서 간담한 사람들은 그때 낸 저녁값이 100엔이었으므로 100엔회라고 이름을 짓고 그 이후로 함께 광포를 위해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며 전진했다. 인생에는 여러 추억이나 전환점이 되는 만남이 있다. 그것을 마음의 보배로 삼아 소중히 하는 사람은 강하다. 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되돌아가 발심할 수 있는 원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멤버들은 신이치 앞에서 굳게 맹세한 일을 가슴 깊이 새기고 벗을 격려하러 또 홍겨하러 바쁘게 뛰어다니며 인생의 개가를 올렸다. 지금 붉게 상기된 얼굴로 이제까지 분투해온 일들을 보고 하는 동지의 모습은 늠름하고 존귀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기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민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런데 백엔회라는 이름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고 다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백엔회는 진솔하고 소탈해서 오사카다운 이름이지만 조금 센스 있는 이름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랑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화꽃 속에서 재회했으니 국화회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찬동의 박수가 일었다. 그리고 신이치는 시를 지어 선사했다. 반갑구나. 드디어 만났도다. 국화회. 센슈 문화회관 괴관 기념 근행회가 오후 6시 전에 시작되어 신이치를 중심으로 엄숙히 근행 창제했다. 현재 간부의 인사와 표창에 이어 부인부와 여자부로 구성된 합창단이 어머니의 노래와 간사의 노래인 상승의 하늘 그리고 처음 듣는 신곡을 생기발랄하게 노래했다. 당당한 왕자의 성인가 센슈의 벗이 구축한 인재의 돌담. 신이치가 2년 반 전쯤에 센슈의 벗에게 보낸 시에 멤버들이 곡을 붙여 왕자의 성이라는 곡명으로 이날 선보인 노래였다. 신이치는 멤버들의 마음이 기뻐서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드디어 신이치가 인사할 차례였다. 신이치는 이날 신심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번존 근본으로 기착합니다. 그럼 어번존 근본이란 어떤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인가?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순조롭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투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병이나 불의의 사고,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고민 또는 자녀 문제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떠한 미혹이나 고뇌에 직면해도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니치렌 대성이는 우리가 번뇌를 보리로 생사를 열반으로 사고 팔고에 시달리는 몸을 상락 아정의 생명으로 전환해 인생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번존을 도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미혹과 고뇌에 찬 이 생명을 전환하기 위한 회전축이 바로 어번존이고 그것을 회전하도록 돕는 힘이 창제입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이제 끝장이다 하고 절망하거나 신심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 까닭은 연에 분동되어 근본의 일념이 어번존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어번존과 합치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번존을 향해 제목을 끝까지 부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신심의 크기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이러한 자세를 관철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번존 근본의 신심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번존이 구해주지 않을 리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위대한 생명력이 또 지혜가 솟아오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근저의 일념을 언제나 어번존에게 맞추고 신심을 지속하는 일이 현세 안온 후생 선처의 인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또 자주 신심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그 말은 지속하는 신심을 뜻합니다. 근행회를 마친 뒤 신이치는 센슈 문화회관안을 돌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했다. 그리고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또 부인부 간부 몇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신이치는 이때 센슈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7 오사카 본부 부인부장 이구사 가오리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나는 열심히 투쟁하던 당신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56년 오사카 투쟁 때에는 길을 안내해 주셨지요. 신이치가 센슈에서 회합이 열리는 회원의 집을 돌며 격려할 때 길을 안내한 사람이 이구사였다. 그날 신이치는 아침부터 오사카 각지를 누볐는데 센슈에서는 두 군데를 돌 예정이었다. 가는 곳마다 살을 깎고 뼈를 가는 심정으로 격려한 터라 신이치의 피로는 극에 달했다. 센슈에서 두 번째 장소로 가면서 신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한 집만 돌면 되는군요. 오늘은 이것으로 24집째입니다. 이구사는 순간 주저했다. 두 집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꼭 방문했으면 하는 집이 있어 세 집으로 계획을 잡고 말았다. 마음을 정한 이구사는 한 집이 더 있다고 말하고 신이치에게 사과했다.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광포를 위해 동지를 위해 이 한 몸 바칠 각오입니다. 그것이 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22년의 세월이 지났다. 신이치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함께 투쟁해 공전의 역사를 만든 동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 놓았습니다. 이구사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신이치는 옆에 있던 센쇼권 부인부 지도장 나가이 아키코를 보았다. 아키코 씨도 참으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남편의 12주기입니다. 그동안의 고통은 한 가정의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그것이 신심의 세계입니다. 나가이 아키코 가족은 1959년 2월에 입회했다. 신심을 시작한 지 6년 반, 타이를 시공하는 남편 다다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구사 일생으로 목숨은 구했지만 고열과 심한 두통으로 계속 입원해야 했다. 다다시는 자신이 사회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병상에서 아키코에게 경영의 기본을 철저히 가르쳤다. 10달 뒤에 다다시는 퇴원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 뒤에도 입원과 퇴원을 되풀이했다. 아키코는 남편을 도우려고 운전면허를 따고 작업 현장에도 나갔다. 또 지부 부인부장으로서도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나 숙명의 폭풍우는 가차없이 휘몰아쳤다. 1966년 12월 남편 다다시가 중학교 3학년인 큰 아들을 비롯해 세 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 아키코는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지지 않았다. 가면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이겨야 한다. 절대로 학회에 먹칠하면 안 된다. 아키코가 남편의 회사를 이었다. 타의 시공업은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주위 사람들은 조만간 그만두겠지라고 수군거렸다. 종업원도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였지만 아키코는 사장으로서 필사적으로 일했다. 여성이 살아남기에 쉬운 세계는 아니었다. 열심히 창제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냈다. 필사적인 기원은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된다.